혁신 테슬라 이걸 뭐라고 해요? 48V라고 해야 되나요? 전장 도입 예고, 전기차 후속업체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테슬라가 자동차의 전기 전자 아키텍처를 12V에서 48V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구조적으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자동차의 경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지난 3월 1일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이 48V 전기전자 아키텍처 도입을 예고했고, 차기 모델인 사이버 트럭부터 이걸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 마스터 플랜 3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레인지를 거리를 더 적은 배터리로 가겠다. 에너지 소비율을 줄여내겠다. 이게 테슬라의 중요한 마스터 플랜 3의 목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2V에서 46V로 바꾼 이유도 48V로 바꾼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즉 자신들이 모든 베이클을 전기로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효율성 자체를 높여서 여기에 들어가는 매처리얼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양도 훨씬 줄어들게 만들어도 충분히 자동차가 똑같은 레인지를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세미트럭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다른 언론사나 기사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테슬라, 전선수를 줄여서 차량 경량화, 원가 절감을 추구한다. 이게 뭐 이제 아까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전력 효율 및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48V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12V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추격에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델 2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세미트럭이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세미트럭 2를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요? 예, 그래서 세미트럭 2 지금 세미트럭은 사실은 이거는 물리학적인 승리인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500km 하는 게 있고 800km 가는 게 있어요. 이게 800km는 지금 어떠한 후발주자도 흉내를 못 내고 있는 건데 테슬라가 세미트럭 2를 만들면은 1000km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저기 충전하면. 이야. 근데 여러분 47톤입니다. 그렇죠. 트럭이. 근데 여기다가 적재함까지 만약에 실으면 실어서 더 깊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적재함까지도 해서 한 47톤이 800km를 간 거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더 실으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47톤을 싣고도 1000km를 간다. 이거는 물리학적인 기적이죠. 혁명. 예, 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선줄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볼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사이버 트럭도 무게가 장난 아니게 나가잖아요. 그쵸. 사이버 트럭에도 당연히 정리가 될 거지만 자동차의 전반적인 경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모델 2라든지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도 빚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경량화, 더 가볍게, 원가도 더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48V 아키텍처를 사용할 것이고, 요게 사이버 트럭부터 아마 적용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이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48V 기반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은 테슬라의 부품업계 장악력이 높아진 걸 보여주는, 증명하는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12V에서 48V로 전환하면 전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전력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조명, 인포테인먼트, 조향 뭐 이런 전장 부품 전력 손실을 줄이고 공조 시스템이나 전력 변환 시스템도 효율성이 더 개선된다라는 것이었죠. 이걸 우리나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거 보고서를 발표했대요. 테슬라의 48V 아키텍처 도입의 의미라는 보고서로. 네, 이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120V를 쓰다가, 그렇죠. 110에서 220되죠. 110V를 쓰다가 220V를 바꾸면서 선진국은 다 220V를 바꾼다고 정부에서 막 그쵸.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다. 아니 근데 저기 독일은 220을 써요. 아, 그래요? 근데 미국 갔더니 110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도 아닌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볼트로 쓰면 훨씬 더 에너지가 효율성이 있죠. 왜냐하면 워낙 고압 에너지를 갖다가 220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량도 조금 줄어든 적고. 것도 있지만 220볼트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냅니다. 하지만 기계의 수명에는 안 좋아요. 기계의 수명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 그때하고 기술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12볼트에서 이 48볼트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에너지 효율성이 좋습니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좋은 전환점들을 지금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효율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48V 아키텍처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뉴스. 자, 다음 뉴스는 자, 테슬라 차주들 사생활 영상 유출 소식에 집단 소송을 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아주 나쁜 소식이죠. 테슬라 직원들이 차량에 접근하는 발가벗은 남자의 동영상을 포함하고 또 차량에서 녹화된 민감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공유했다라는 보도가 직원들끼리 이 테슬라 주변에 카메라들이 달려 있으니까 요거에 촬영된 그 영상을 직원들끼리 공유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차주들이 이걸 알고 지난 7일에 테슬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답니다. 네, 아주 잘한 거라고 좀 보는데 아주 나쁜 짓이에요. 직원들의 이런 일탈들을 감독하는 책임은 또 테슬라에게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것은 잘못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자율주행을 통해서도 사생활이 침해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밖을 향하기도 하지만 안을 향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던 건 테슬라의 경영진들의 저는 실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정말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타다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타다가 맞아요. 그 안으로 향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갖다가 직원들끼리 재밌는 장면들은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톡으로 막 얘기하고 톡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직원들 해고당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걸 구조적으로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번 거를 좀 교훈 삼아서 타산지석 아니죠.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니까 네, 교훈 삼아서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보상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런 소식, 안 좋은 소식도 분명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저희도 테슬라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 마지막 뉴스는 그냥 주가와 관련된 건데 가십성 뉴스를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260억 원어치 팔았답니다. 2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동생이자 테슬라 이사회의 멤버인 킴벌 머스크가 2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내다 팔았답니다. 테슬라는 오는 19일에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내부자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 거지? 라고 봤더니 오는 19일에 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미리 신고를 했답니다. 미리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가지고 미리 몇 달 전에 팔기로 했던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거 왜 팔았지? 이러면서 이것도 약간 실적이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질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올랐잖아요. 올라기도 했고 지금 뭐 적절한 개인적으로 보트 몇 개 사고 집 몇 개 사고 사실 260억이면 테슬라의 전체 주가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미미한 큰 부분이요.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동생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전 처음 봤네요. 2,600억 달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260억 달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26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달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킴벌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어쨌든 같은 테슬라 이사회 멤버였다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